이 펫스캔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암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하게 보였어요. 승대신경을 다 남겨놓고 나니까 머리카락으로 가는 게 됐어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수술을 못하겠다라고 의사가 말할 때가 가장 절망스럽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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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케이스는 목소리 신경을 침범한 갑상선 암인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케이스에서 나왔듯이 이제 목소리 변성이 일어나면 해야 될 검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이번부터 딱 들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원을 오면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의 증례는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해 얘기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먼저 증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33세 여안으로 목소리 변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목에 뭐가 만져진다는 걸로 병원에 왔습니다. 이게 뭔가 만져질 정도면 굉장히 커져 있는 건데 이 환자도 굉장히 컸었나 봅니다. 근데 이 환자가 만져진다고 하는 것은 갑상선에 있는 혹은 아니었고 오히려 측경부, 즉 연목에 전이가 된 림프절이 크게 잡힌 거였습니다. 여기 초음파로 보시면 경동맥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게 임파절인데요. 이게 만져진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도 옆에 이렇게 보이는 중앙임파선 이렇게 커다랗게 전이가 있었습니다. CT를 보시면 초음파에서 보이던 커다란 전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만져졌던 임파선이에요. 이게 경정맥도 침범했다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은 기도와 식도 사이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목소리 신경의 침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해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 경정맥과 쇄골하 정맥이 만나는 부위의 임파선 전이었습니다. 이 부위는 정말 위험한 부위이고 정맥과 정맥이 만나는 이 엣지 부분은 벽이 얇아서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급하다는 건 맞죠. 현재 상황에서도 암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조직검사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검사 시행했고 왼쪽 갑상선 위쪽에 1.29cm의 결절에서는 C6가 이제 카테고리 6라 그러는데 암이라는 소리예요. 왼쪽 레벨 2 이거는 전이 메타 PTC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전이가 됐다는 소리고 레프트 레벨 4 이쪽은 지금 위치는 레벨 2는 이 정도 레벨 4는 이 정도 그렇게 전이가 돼 있다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주요 정맥들 사이의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위해서 장학생에게 이제 전과를 했죠. 아니, 사실 장훈 쌤이 해도 잘할 건데 저 혈관 그 중간 사이에 콱 처박혀 있는 저게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그리고 또 뭐 제가 볼 때는 살짝 좀 이렇게 지가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나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제 서로 도울 이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저희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더 써야 돼요. 괜히 고집부리가 사고 난다고. 왜냐면 옛날에 장호진 쌤이 자신이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이제 다른 과에 맡겼다고 혼났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거지를 하면 혼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나한테 좀 부담이 된다 하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저희 대부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직접 토스 당하신 장한석 교수님 어떠셨는지? 예, 하여튼 그런 마음,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환자를 이렇게 전과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봐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이제 환자를 면담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저기 보면 경정맥 있는 부분하고 역시 쇄골화 정맥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격동까지 이제 내려가는 임파선 전이가 있었는데요. 저거는 이제 목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면 펫스캔인데 이 펫스캔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암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하게 보였어요. 원래 펫스캔은 원격 전이를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보긴 하지만 저렇게 암이 흐려 보이면 원격 전이 일단 없었다고 됐었고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저 밝게 보이는 저게 암 부분이에요. 원래 저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아까 되게 흐렸는데? 네네. 그러면 약하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속에 숨겨져 있나?
그게 아니라 이 암이 아직은 분화도가 좋다는 뜻입니다. 펫스캔 원래 당분을 많이 흡수하는 조직에서 밝게 나타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암이 아니어도 당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뇌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밝게 나타나죠. 분화도가 좋은 갑상선암은 아직은 요오드 흡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화암이나 저분화암 등 분화도가 나쁜 암에서는 당분의 흡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저번 그 환자분처럼 펫스캔을 해도 이제 암으로 안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펫스캔이 갑상선암에서 필수적인 검사는 아닌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 즉 원격 전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분화도가 나쁜 암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펫스캔보다도 피검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야 된다는 거죠. 저걸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환자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이제 펫스캔 찍어주세요, 저 왜 안 찍어주나요? 근데 저게 방사능 노출도 많거니와 꼭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찍어야지. 뭐 물론 저 검사라면 웬만한 걸 잘 알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제가 그 처음 환자를 만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 변성이 없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저게 굉장히 위치도 안 좋고 변성이 올 것만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수술 계획을 잡기 위해서 미리 성대 움직임도 조사하고 다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봤을 때 성대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다. 그 변성도 없었지만, 그래서 수술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갑상선 전절제를 할 것이고 왼쪽 측경부 청소술을 하고 목에서부터 들어가서 종격동인 림파선을 띄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끄트머리에 저 이야기를 제가 달았어요. 수술 중에 성대 신경 절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대 교정술을 바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들으면 수술을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했는데 오히려 변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대를 절제를 들어가면.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나 변성도 없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자 중에 지금 그 검사를 하면 목소리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성대를 들여다봅니다. 보면은 성대가 움직임이 한쪽으로 미약하게 있긴 한데 반대편 끼 잘 대신 잘해준다고. 이건 목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뭐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요 며칠 전에 있었어요. 26살 여자인데 너무 어리다. 어려요. 근데 그 목소리 변화가 왔어요. 그 다음 잊어버렸어.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신경을 보니까 딱 가운데로 와 있는 게 근데 이건 목소리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례가 들리냐? 사례가 안 들린다는 게 처음에 왔는데 괜찮다 그래. 그 무슨 얘기냐면 성대 마비가 온 거는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미드라인에서 있으니까 반대편 끼 와서 닫아준다 게 그래서 괜찮다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야. 일단은 커지고 그다음에 트라케아 월 인베전까지 붙어 있고 성대신경은 완전히 둘러싸가 있고 성대신경을 다 놓고 나니까 머리카락 가는 게 됐어요. 그래서 살리셨네요. 그래서 살렸죠. 근데 수술 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목소리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괜찮게 목소리 작아.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이 사람도 변성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잘 물어보면 처음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대가 잘 움직였어요. 그 성대 검사를 수술 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변성도 없고 이미 마비가 와서 다른 쪽 그 성대가 더 일을 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컴펜세이션 해주는 현상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대 수술 할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말해줘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출발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수술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모든 정보를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미리 하지 않고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저는 사실은 요새 대부분 환자들이 심한 환자들만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위로하는 타입의 의사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환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위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위로를 조금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둘 다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위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어느 순간 너무 감정적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을 해주시면 오히려 약간 감정이 되게 잔잔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동치던 게 뭔가 어쨌든 내가 다 들었고 이걸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서 근데 상황을 봐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은 꼭 해요. 정말 우는 사람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수술을 못 하겠다라고 의사가 말할 때가 가장 절망스럽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의사가 수술을 하자라고 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 있잖아요. 이제 사회화된 티들이 일단 진짜 괜찮아? 부터 한 후에 이제 티적 그걸 하는 것처럼 살짝의 위로를 한 후에 본인대로 가시는 게 지금 그래 T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해주세요.